매일 소소하게 천연비누 공방을 운영하며 살던 60대 여인 나순애. 어느 날 참석한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심한 모욕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걸은 한 통의 전화가 모든 상황을 바꿔놓았죠. 세계적인 AI 반도체 기업 CEO인 아들 이준이 어머니를 모욕한 동창의 아들 회사를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모욕을 준 동창이 무릎 꿇고 사과할 때까지 이어진 통쾌한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순애는 오늘도 분주하게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오랫동안 손으로 빚어온 천연 비누들이 작은 공방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반짝이는 비누들은 마치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비누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거야. 마음도 그렇고. 순애는 지나가던 아이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동네 아이들이 손에 묻은 진흙을 씻으러 들어오면 따뜻한 미소와 함께 천연 비누를 건네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릴 적 이준의 모습이 떠오르곤 했지요. 그 시절의 이준은 말이 없고 늘 아픈 데가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새엄마로 들어간 집에서 순애는 온 마음을 다해 이준을 보살폈어요. 오늘도 한 명의 아이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공방에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손을 씻을 수 있게 도와주었고 작은 비누 조각을 선물했죠. 선생님, 이거 정말 예뻐요. 고맙습니다. 아이의 환한 미소에 순애도 따뜻하게 웃음 지었습니다. 아이가 떠난 후 순애는 작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된 사진첩에는 어린 시절 이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땐 말도 없고 아픈 데도 많았지. 그래도 내 아들이었어. 순애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준은 이제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도 가끔 할 정도로 바빴죠. 하지만 순애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제 길을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낡은 시계가 6시를 알렸습니다. 순애는 사진첩을 조심스레 닫고 가방을 챙겼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주민센터 대강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문화교실 행사와 겸해서 열린 초등학교 동창회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순애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 순애. 몇 년 만이야? 정말 반갑다. 몇몇 친구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순애는 겸손하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연과 전시가 끝나고 동창들은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대부분 자식 자랑이었어요. 우리 딸은 이번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 우리 아들은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이야. 순애는 조용히 웃으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화려한 패션으로 치장한 박명자가 요란하게 등장했습니다. 강남 사모님 풍을 물씬 풍기는 명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다가 순애를 발견했죠. 어머, 순애, 너 왔구나. 아직도 동네에서 손으로 비누 만들고 있니? 순애는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어요. 네, 아직 그래요. 그럼 아들은? 아직도 백수야? 명자의 말에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순애의 마음에 작은 상처가 생겼지만 표정을 숨기며 대답했어요. 우리 애는 그냥 조용히 잘 살아요. 조용히 잘 산다고? 뭐 하고 있는데? 명자의 추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냥 회사 다니고 있어요. 순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순애 너도 참. 우리 아들 도훈이는 이번에 회사 규모를 2배로 키웠대. AI 반도체 쪽 납품업체라 요즘 잘 나간다니까? 명자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순애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사실 이주는 세계적인 AI 반도체 기업의 CEO였지만 순애는 그런 사실을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고 아들의 성공보다는 아들의 행복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동창회 내내 명자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의 은근한 무시가 계속되었지만 순애는 조용히 웃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아들 자랑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모욕받는 것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애는 동창회를 마치고 돌아와 공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아직도 명자의 말이 맴돌았지만 억지로 잊으려 애썼습니다. 일을 마친 후 순애는 문득 아들 이준이 그리워졌어요. 평소 같으면 참았겠지만 오늘은 왠지 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3번의 신호음 후 이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준아. 그냥 오늘은 내 목소리 한번 듣고 싶더라. 순애는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이준은 곧바로 눈치챘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죠.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을 뿐이야. 정말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좀 달라요. 순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동창회에 다녀왔거든. 옛 친구들 만나니까 좋더라. 이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떨림에 무언가 있었음을 직감했어요. 통화가 끝난 후 이주는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주는 평소와 달리 불안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강인했어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데 능했죠. 그런 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다는 것은 분명 무슨 일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주는 책상 위 달력을 보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언급한 동창회를 떠올렸습니다. 마침 동창회가 열린 곳이 주민센터 대강당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그곳은 평소 이준의 회사가 복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협업하던 공간이었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이준은 휴대폰을 들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우리 회사가 지원하는 주민센터 대강당에 오늘 행사 관련 정보와 CCTV 영상을 확보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주민센터 관계자를 통해 당일 CCTV 영상을 받아본 이주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동창회 현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주는 천천히 영상을 살펴보다가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화면 속 순애는 조용히 앉아 웃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특히 한 여성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소리가 없는 영상이라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상황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이주는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혹시 그날 참석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곧 받은 명단에서 이주는 어머니 주변에 앉아있던 여성의 이름을 확인했어요. 박명자. 왠지 모르게 기억에 남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주는 회사로 돌아와 비서를 불렀어요. 박명자라는 사람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봐 주세요. 특히 그녀의 가족관계에 대해서요. 비서는 곧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박명자의 아들인 박도우는 이준의 회사에 지속적으로 납품하는 하청업체의 대표였어요. 이 사실을 확인한 이준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를 모욕한 대가가 어떤 건지 천천히 알게 될 겁니다. 이준은 곧바로 관련 부서 책임자를 호출했어요.
박도훈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세요. 납품 중단, 입찰 자격 박탈도 모두 지시하세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장님? 공식 사유는 신뢰성 미달로 하세요. 차가운 이준의 목소리에 책임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준은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바라보았어요. 눈앞에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조용히 잘 살아요라고 말하던 어머니의 모습이요. 이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일은 제가 해결할게요. 당신이 겪은 모욕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박도훈은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회사의 주요 수입원이 하루아침에 끊긴 셈이었어요. 도훈은 곧바로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신뢰성 미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도훈은 다른 담당자들에게도 연락해 보았지만 모두 같은 대답뿐이었어요. 그는 직접 이준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든 면담 요청이 거절되었습니다. 며칠 후 도훈의 회사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계약 해지로 인한 자금 압박이 심각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출 상환일이 다가왔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진 도훈의 회사는 어음부도 사태에 직면했고 곧 다른 공급 업체들도 납품을 중단했어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자 도훈은 초조해졌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악화되었어요. 급기야 직원들의 임금까지 체불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편 이준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릴 적 고열로 앓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새엄마로 들어온 순애는 이불 위에서 물수건을 갈아주며 밤새 이준을 간호했죠. 괜찮아, 이준아. 금방 나아질 거야. 엄마가 옆에 있어. 손등을 잡던 따뜻하고 거칠었던 손. 그 기억은 이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늘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누구보다 따뜻했어요. 이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 손,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엄마. 도훈의 회사가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이준은 복수의 감정보다는 오히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을 더 깊이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삶, 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그것들이 이준을 오늘날의 자리에 있게 해주었죠. 박도훈의 회사는 급속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납품 중단과 계약 해지로 시작된 위기는 이제 회사 존폐의 문제가 되었어요.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자 일부 직원들이 퇴사하기 시작했고 남은 직원들의 사기도 바닥을 쳤습니다. 도훈은 필사적으로 상황을 타개하려 했어요. 여러 은행과 투자자들을 만났지만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 없이는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훈은 모든 일의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에 나섰어요. 전직 비서, 주민센터 관계자, 거래처 담당자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어머니 박명자의 SNS를 보게 되었죠. 오늘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순애를 만났어. 아직도 동네에서 손으로 비누 만들고 있더라. 아들은 백수인가 봐. 우리 도훈이랑 정말 다르구나. 이 글을 본 도훈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준 사장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나순애.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죠. 회사 복지지원 사업 중 하나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중에 천연비누 공방이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도훈은 곧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박명자를 만나자마자
그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당신이 동창회에서 이준 사장의 어머니를 모욕했어요? 박명자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준 사장이 누구야? 내가 납품하던 회사 CEO예요. 그리고 당신이 동창회에서 모욕했다는 순애 씨가 바로 그분 어머니시라고요. 박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자신의 말실수가 아들의 사업에 치명타를 입혔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도우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당신 때문에 내가 무너졌어. 도운의 말을 들은 박명자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아들의 사업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어요. 명자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깊은 생각 끝에 그녀는 결단을 내렸어요. 주민센터에서 다시 열리는 소규모 동창 모임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순애에게 사과하기로 한 거죠. 동창 모임 날 명자는 평소보다 소박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어요. 화려한 액세서리도 모두 빼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순애를 발견하자 명자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야, 정말 미안해. 그땐 내가 너무 거들먹거렸어. 내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한 내가 부끄러워. 순애는 놀란 표정으로 명자를 바라보았어요. 예상치 못한 사과에 그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동창회장 입구에서 낯익은 인물이 나타났어요. 이준이었습니다. 조용히 등장한 이준을 보고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명자는 더욱 몸을 낮추며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경솔한 행동으로 아드님 회사에도 피해를 드렸네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천천히 어머니 순애에게 다가갔어요. 순애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여기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이준아, 여긴 어떻게 왔니? 이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만나러 왔어요. 순애는 아들의 손을 잡고 명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명자,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그 사람도 아픈 만큼 배웠을 거야. 이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요. 그 말과 함께 이준은 박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도훈 씨 회사 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원상복구는 어렵겠지만 새로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준의 말에 박명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경솔했어요. 그 순간 동창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박명자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대신 순애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순애야, 너야말로 진짜 사람이다. 너의 아들도 너를 닮아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된 거겠구나. 언제 한번 내 비누 좀 배우러 갈게. 순애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동창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모두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이 바로 나순애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이준은 어머니를 데리고 공방으로 향했어요. 둘은 공방 앞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포근하게 감쌌어요. 어머니, 왜 제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모욕받으셨을 때. 순애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뭘 하든
엄마에겐 그저 내 아들일 뿐이야.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저 내가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해. 이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아이가 두 사람에게 인사했어요. 비누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비누 너무 예뻐요. 순애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주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문득 말했어요. 이제 저도 엄마 자랑 좀 해도 되죠? 순애는 눈물을 머금은 채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너야말로 내가 세상에 자랑할 최고의 작품이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벤치 위에 내리쬐는 햇살처럼 그들의 마음에도 따스한 온기가 가득했어요. 말없이 키운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겸손한 사랑이야말로 가장 크고 강한 힘을 가진다는 것을 두 사람은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